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소개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소개하는 기독교 잡지라는 범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아쉽게 쭈님이 못 나오시고 그래서 저희끼리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냥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얘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 저희가 녹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근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 작업이 지금 막 끝났고 두말할 것 없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비아가 낸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딴 건 몰라도 가장 재미있는 책이다. 이 말씀 해드리고 싶고 호캉스를 좀 하고 싶은데 많이 사주십시오. 사망계제가 많이 팔려서 좀 호캉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네, 지금 녹음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제가 그래서 제가 지각한 이유는 뭐 100% 핑계지만 제가 이제 기자 업무 플러스 독자 관리 플러스 회계까지 맡기로 했어요. 왜 그랬죠? 그럼 월급을 더 받으시나요? 이제 기자 기능이 있는 사람이 으로 다 채우면 기자를 한 명 더 늘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로 치면 토탈 사커인데 토탈 사커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 토탈 사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치보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인데요, 그 시간인데요. 그 눈치 괜히 봤어요. 이 시간에 나올 거였으면 그냥 당당하게 나와도 되는데 15분 일찍 나온다고 눈치 보다가 나와가지고 화가 나네. 부당한 노동. 네, 그렇습니다. 저 뭐 별일 없었고요. 별일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준비 잘 돼가시나요? 성수한국에서 또 권력 행사를 좀 하셔야 되는 네, 그거 근데 따로 준비 지금 이제 막 책 정하고 일정 나오고 그런 상태고 또 피아책 안 하셨죠? 저희 지금 잡지를 소개하셔도 돼요. 맞아. 복상 이번에 왜 부스 참가를 저희 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뭔가요? 모임 때 없었다고 복상이. 모임 때 다 토탈 사커 중이라. 토탈 사커 중이라. 그렇군요. 토탈 사커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 눈에 띈 책에서는요. 찬님과 범님이 고른 책 이게 두 명이서 함께 권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그 공동 선정된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입니다. 무려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오늘은 아주 특별판입니다. 저희 감사하게도 그 교수님이 저자분이 직접 출연을 해주셨어요. 양파리게 넘어졌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정원입니다. 처음에 소개를 안 시켜주셔서 저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이렇게 최후의 무기는 이렇게 약간 뜸을 들이다가 짠 하려고. 짠 이렇게. 지금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 오셔서 그 와중에 저희 팟캐스트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최종원 교수님 먼저 저자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근데 교수님은 근황 안 물어보시나요? 근황 근황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여기 한국 오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기저기 보따리 팔러 다니고 독자분들 만나고 대화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이제 한 4주 지났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캐나다보다 좀 좋다면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늘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캐나다는
정체 그 자체거든요. 정체. 언제나 재미없는 그 지루한 천국이라고 캐나다 별명이. 네. 저 그래 보고 싶다 싶은데 바깥에서는 또.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역동적인 게 늘 좋지는 않은데. 나도 그냥 천국이 좋은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아니 저는 아까 교수님 말이 인상적인 게 그나마 한국에서 위안을 삼을 만한 건 캐나다에는 평양냉면이 없다고. 여러분 한국에 평양냉면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 음식 되게 많아서 별로 없는 게 없고 평양냉면만 여기. 네. 평양냉면 집은 많이 갔다 오셨나요? 이번 한 4번. 4번. 일주일에 한 번 걸로. 일주일에 한 번 선방하셨네. 네, 저희 먼저 저자분 이야기 해볼 건데요. 그 저자 소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같은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공부하고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중세 말 잉글랜드의 대학과 종교 담론에 관한 논문으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소개 나오는데요. 조금 회계학 공부하시다가 어떻게 서양사를 대학원으로 가시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계기는 특별하게 없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실 대학 졸업하고 한 7년 만에 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또 가게 됐어요. 뭐 전혀 뭐 제가 대학원을 갈 때 뭐 공부를 하겠다고 갔던 건 아닌데 뭐 어제도 제가 청어람이라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 전 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정체성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어쩌다 보니 지금 이렇게 그래, 사람들이 뭐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면 뭐 끝없이 많겠습니다만 제 나름의 생각은 한국 기독교의 지성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제 사실은 고민이었어요. 사실 신학을 하려는 생각이 없지 않았거든요. 신학교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 길보다는 내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원을 갔고 그게 제도 교회를 공부하는 이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제 박사 논문도 중세 말에 영국 제도 교회 당시에 뭐 대학도 넓은 의미에서 어떤 제도교회 신학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뭐 그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됐었습니다. 석사 논문은 뭐로 하셨나요? 석사 논문도 옥스퍼드 대학의 학문의 자유라는 중세 말에 제가 생각할 때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곳에서 야누스의 화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위클리프의 부관 참시가 이루어졌어요. 1381년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이 저는 중세가 어떤 중세가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새로운 흐름을 낳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세의 가톨릭 스콜라학이 더 이상 효용을 상실하고 종교 개혁으로 가는 굉장히 직접적인 길을 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루터나 뭐 칼빈을 주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한 세대 전에 어떤 식으로 그 흐름이 이어졌는가 이것이 이제 제 공부의 관심사였죠. 어떤 지적 형성의 계기, 그 바탕, 그 놓여있던 저변에.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통은 근데 독일이나 이제 그런 루터나 그쪽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영국 쪽을 굳이 이렇게 하신 그런 거는 대학원 때부터.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우연하게 관심을 가졌던 게 대학사라는 것이고요. 그 대학사 중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위클리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보통 영국의 종교개혁하면 캠브리지가 보통 영국의 종교개혁의 중심지거든요. 루터 저먼이라고 불리고 루터의 책이 이제 막 수입돼서 밀수돼서 들어와서 캠브리지에서 어떤 종교개혁 담론이 영국에서 형성됐는데 실제로는 옥스퍼드가 이제 신학의 선 주류였죠. 근데 이 위클리프 탄핵이 되고 옥스퍼드가 어떤 이단의 온상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서 국가의 지원이
이 칼리지들을 설립하는 그 지원이 캠브리지로 막 몰렸어요. 그래서 캠브리지가 새로운 어떤 신학의 형성지, 젊은 신학의 형성지가 된 게 그게 14세기, 15세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뭐 경건한 설립자들의 시대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캠브리지가 커지면서 그게 실은 의도치 않았지만 종교개혁을 캠브리지가 기여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됐죠. 대학사라는 그 장르도 정말 재밌는 장르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약간 그쵸, 뭐. 네, 사실은 지난번에 따님이 소개시켜줘서 봤는데 막 교훈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저희가 이제 이른바 신촌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교훈이 너무 구리다고 내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학교가 구릴지는 몰라도 학교가 구릴지언정 교훈은 구리지 않지. 영재 종철은 자유가 너를 진리케 뭐 하리다 아닙니까? 아, 뭐 제가 좀 그 광이 좀 멀어져서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옥스퍼드나 이제 그런 건 전부 다 약간 비슷비슷한 사실은 그런 유수의 대학이 다 그런 기독교적 약간 정신에 기반한 그런 라틴어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사 따로 뭐 그렇게 나중에 또 전문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그걸 관련해서 논문 몇 개 쓰고요. 뭐 그 다음엔 계속 제 관심이 중세 말의 종교성. 실은 종교개혁이 종교성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많은 종교성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분야를 뒀던 게 면죄부, 면벌부에 대한 논문을 몇 가지를 썼죠. 되게 좋은 거다 면벌부가. 뭐 이런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교수님은 면벌부 번역을 지지하십니까? 예? 면죄부 옛날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면죄부냐 면벌부냐. 이제는 뭐 교과서에도 면벌부로 아마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어도 서양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면벌부로 쓰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반 대중 강연할 때는 면죄부라고 이제 편하게 쓰지만 항상 면벌부가 맞는 표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계속 학자처럼 말씀하시는데 정체성은 학자가 아니시라고. 그러면 학인가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 이제 책에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학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자라면 뭐 아카데믹 서클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어떤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학회를 가거나 교류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요. 만약 한국에서 아주 정말 유수의 대학에서 논문 몇 편 쓰면 교수 시켜주겠다 그러면 제가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학자가 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이제 현재로는 저는 어떤 아카데믹한 그게 신학이 되었건 역사학이 되었건 그것과 좀 한국의 일반 대중 그리스도인들의 접점을 찾아주는 좀 글을 쓰고 싶다. 이게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현재는. 우리 지난번에 알거나 모르거나에서 나왔던 유기적 지식인 그런 그라미시. 유기적 지식인의 지금 표상이 지금. 아니 근데 그 사실은 교수님은 근데 중세를 전공하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또 사강사라든지 이런 또 개념이 또 있어가지고 사실은 학자라고 하셔도 본인 스스로를 학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비아냥의 의미로 나를 왜 양아치들이 지금 약간 대학에서 지금 약간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거. 그러시구나. 그러면 원래 그 공부를 하실 때도 그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애초에 있으신 상태로 공부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는 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선교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가이드하고 그러다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제 자신의 어떤 질문 앞에서 제가 참 답을 못 내리겠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마침 이제 간사 생활하다가 잘릴 위기가 왔어요. 간사까지 하셨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한 7년 정도. 아니 무슨 아까 그 7년이 그 7년이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근데 그 길을 저는 이제 세속의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제 해서 중세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실은 이제 학계 중세사를 외국에서 한 분들이 열성가라니 꼽거든요. 쉽지 않은 분야인데 저는 학자가 될 게 아니었으니까. 학자라는 말에 이 역주를 달아주세요.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정리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신앙이 개인적인 층위를 넘어선 어떤 공적인 것을 가졌다라는 걸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도교회를 공부하면서 사실 그런 지금이야 이제 명확하게 어떤 공적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지만 뭐 그때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으나 뭐 사회성, 사회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교회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 또 목회적 가치를 이제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뭐 어떤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되건 뭐 어떤 식으로 표현되건 근데 저는 그냥 담백하게 한 시대의 제도로서 오늘 뭐 이따가 뭐 나누겠습니다만 과거의 의미에서도 르원 윌리엄스가 똑같은 식의 접근을 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도로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는 그게 우리가 정직하게 교회를 바라본 첫 출발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여기에 과도한 어떤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천상의 떠다니는 조직이지 이 땅에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도 교회가 한 2000년 뭐 서유럽의 서구에서 1700, 800년 이렇게 유지된 거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사회 속의 조직이다. 그게 언뜻 보면 교회에 대한 평가절하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반드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게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제가 이제 일반 서양사를 이제 하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거 신학교에서 내가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아무런 MDB도 하지 않고 신학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8년에 귀국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 4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신학생들과 이제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0년에 대학원을 갔는데 1990년도에 내가 10년 안에 본격적으로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줄기차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 고민의 출발은 순수하게 어떤 학문적인 성취나 뭐 이것을 제가 지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현재 자리에서 내 고민에서부터 비롯되고 현재 오늘 교회에 대한 고민에서 모든 게 비롯됐기 때문에 순수하진 않거든요. 내가 어떤 학문적으로 그게 원래 공부의 동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 간접적으로 이 아카데미 세계에 대한 비판 교수님이 말하는 학자라는 의미를 굉장히 제가 헷갈리고 있네요 지금. 저는 원래 학자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이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네요. 모든 학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저는 뭐 그런 의도는 한 5%밖에 없거든요. 5%. 꽤 큰데 5%. 5%가 아무튼 그 교수님이 그러면 그러면 역사를 구체적으로 하셨을 때 역사 이해에 좀 영향을 미친 어떤 학자나 이런 분들은 없으셨나요? 실은 제가 이제 역사를 접근하는데 도움을 준 분은 이제 서양사를 이제 공부하신 한국의 제 뭐 스승님들이었고요. 또 영국
실제로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서양 사가들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세례를 받은 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분이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서 네. 공부를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특별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어떤 아주 전형적인 기독교권에서 서양사라는 되게 낯선 상당히 낯선 데로 들어가서 초반에 부딪힘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제가 이 속에서 어떤 뭐 가치관의 충돌이나 혼란이나 한국에서 뭐 그런 것도 느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껍질을 깨고 다양한 뭐 다르지만 그 속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희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에 눈을 띄게 해준 선생님들한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박사를 할 때도 제 지도 교수님이 영국 교회 사학교 회장이었는데 이 양반도 교회 다니는 분이나 신앙인이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제도 교회를 이제 공부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제도로서 교회가 어떻게 기능해 왔는가라는 걸 정말 담백하게 다루는 분이었고 저도 그 점에서 교회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객관을 담보할 수는 없죠. 어떤 내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최대한 제도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그것을 평가하는 이런 점이 저는 제 오늘의 어떤 아이디어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됐죠. 그 연구 좀 재미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비하에서 나온 책이 있지만 성공의 신학 그 마크 체프먼이 있지만 영국에서는 약간 그 성공의 교회사 아니면 잉글랜드 교회사 이런 게 약간 국사의 한 장르처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마크 체프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캠브리지 교수인가 이번에 됐는데 그 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그 역사 서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건조하게 되게 담백하게 썼는데 좀 그런 게 좀 국학 같은 느낌이 뭔가 채우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역사, 그 문명, 그 영국 그 내의 문화를 또 형성하는데. 그렇죠. 영국에서 사실은 성공회는 하나의 문화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도 자기가 문화적 성공의 존재다라고 뭐 얘기했을 정도로 뭐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중세 말과 근대 초기에 그 영국 교회사 역시 사실 그런 전통을 깨내는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가장 집중적으로 발달돼 있고 그래서 지방사나 수정주의 종교개혁 수정주의 역사로 바라보는 이 시기도 대부분 이제 그 시기랑 이제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여기 이렇게 좀 담백하게 너무 담백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박사학위요? 네, 받을 때나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뭐 독일 박사랑은 어떻게 또 다른지 분위기가. 영국은 코스웍이 없고요. 일단 이제 뭐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1학년을 이제 박사 1년차를 프로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예비 어떤 시험하는. 그래서 1년 지나서 이 사람이 계속 박사 과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박사 2년차로 진급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석사학위를 보내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더 이상 공부를 못 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굉장히 사실 외국 사람이 영국 중세를 그렇죠. 공부한다라는 게 이게 약간 국학 건드리는 마치 그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려시대 연구한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1년 동안 재미도 있었지만 한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못 모르고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못 모르고 간 거거든요. 그러신 것 같네요. 한 1년 그런 다음에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교수님한테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제 메일을 썼더니 그 양반이 만나자고 해서 한 말이 넌 항상 날 생각하게 만든다. You always make me think. 그거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게 반했나 봐요 교수님. 그게 이제 실은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으면서 공부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격려를 받고 저한테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그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내 아이디어가 이게 어떤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제가 보니까 실은 그분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르게 보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실제로 그걸 굉장히 인정해주고 아마 뭐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그것밖에 인정해줄 게 없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대단한 뭐 계속 공부를 한 힘이 됐고 더불어서 내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내가 가르친다면 교회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고 교회사를 독학을 했거든요. 초대교회사나 제가 뭐 신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수업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중세교회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어찌 보면 꽤 지났지만 저한테 저 나름의 사고 생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게 아니었나. 스승의 한마디. 진짜 좋은 선생님. 넌 날 생각하게 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교육학에서도 제일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들이. 아니 근데 격려를 이게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딱 적절히 적시에 딱 사실은.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격려가 안 나오죠 사실. 그럼 너만 보면 생각이 많아져.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혹시 그런 것만 생각이 잘 나시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찬님 좀 꼬여 있는 걸로. 아니 아니 저는 그렇게 제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정도면 저는 아니 그래도 선생님 조남을 그러면 좀 그래서 생존에 계신가요? 예. 좀 로버트 스완슨 영국에서 탁월한 학자로 인정받는 분이죠. 부부가 이제 교수신데 그 사모님은 귀족 가문 출신이세요. 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영국에서 귀족이라는 건 뭔가요, 이게? 뭐 계급이죠. 영국 계급이 현존하고 있으니까 가문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모님 가문이 헤더 스완슨이라고. 헤더가 이제 스코틀랜드 국화거든요. 저거 뭐죠? 이렇게 고지대에 자라는 관목 헤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 집안이 홍콩 총독으로 이제 어떤 고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립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다음에 가족 일부는 일로 돌아오시고 또 일부는 중국에 건너가셔서 거기서 국제학교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럭비 선수였고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갔고요. 딸은 간호조무사를 이제 했는데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독립해서 돈을 번다. 애들이 그런데요. 이제 엄마 아빠를 보니까 공부해서는 도저히 돈을 못 벌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신선했고 그런 이제 발상들도. 럭비하면 돈 벌 줄 아니? 그러게 정말 그런 부모님이 또 그런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그런 게 다 우리나라에서 참 찾아보기 힘들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영국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들으니까 더 오늘 커지네요. 전혀 뭐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들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자 탐구죠. 저자 탐구. 너무 좋습니다. 딴 데서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이런 얘기는 별로 할 기회가 없어요. 물어봐 주질 않아요. 다행입니다. 저희는 약간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주고 워낙 지금 국내 강연도 많이 잡혔고 인터뷰도 해서
제가 이제 보험가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하면 그거 뉴조에서 했던 얘긴데 제가 계속 그래가지고 긴장을 하고 이 인터뷰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도 이게 뉴조도 하고 또 복상도 하고 지금 또 할 만한 다 해가지고 또 팟캐스트도 또 많이 또 하시고 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시시콜콜한 주제로 해가지고 오히려 좀 인간 최종원 그가 궁금하다. 약간 학자 지금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 자화자찬.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정말 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다 그러면 재수 없잖아요. 난 학자가 아니다. 그럼 사람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평신도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대리 표현해 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많이 하는 얘기 학자가 아니다 난 그리고 인문주의자가 인본주의자다 뭐 이런 일부러 이게 전략을 쓰시는 역시 유기적 지식인 그람 씨가 되게 좋아할 만한 진지설 잘 구사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기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전략이 있으셨어요. 학계를 겨눈 건 아니었나 의도적으로 약간 의도치 않게 학계에도 자극을 주시는데 제가 실은 명성교회 첫 글을 쓰고 그게 이제 페북을 1년 반 전에 딱 시작을 했거든요. 그쵸, 첫 글을 올린 게 이제 명성교회 글인데 사실 좋아요보다 공유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제가 그때 판단했죠.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복상에다가 실을 수 있겠냐. 그리고 원하면 내가 연재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복상 이걸 잘 물은 거죠. 그렇죠. 진짜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굴러 들어온 굴러 들어온 그거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복상은 좀 잘해야 됩니다. 지금 토탈 쌓고 잘하셔야 돼요. 지금 편집장님 뭐 나름 어제도 만나셨죠? 근데 이제 실은 편집장님이 올해 들어오면 내가 저자로서 이제 대접을 하겠다. 그랬더니 어제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왜 지난해는 우리 기자들 밥을 사줬는데 올해는 안 사주시냐. 전혀 또 그게 바로 저자로서의 대접인가요? 저자는 밥을 사야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교수님이 기자들만 사줬습니다. 그렇죠? 평양. 이거 방송 들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옥님 지금 토탈 사코 중이라 안 들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저 이렇게 즐겁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희 학자가 아닌 학자 같은 학자 아닌 학자 같은 학자 같은 학자인 듯 학자 아닌 학자 같은. 다른 방송에서 들으시지 못했을 최정원 교수님의 또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부 저자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텍스트 넘어 콘텍스트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